수능의 하나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물론 이게 캐스트로 영상이 올라갈 때는 요구가 또 편집이 되겠지만 라이브를 위한 묘미니까 생각보다 바톤 터치를 일찍 받아가지고 저는 시간 충분히 10분 정도는 오버할 줄 알았는데 오늘은 5분 정도밖에 오버 안 했네요. 잘했어 강민철. 네, 저는 지금부터 이제 6월 평가원 영어 라이브 총평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순서를 좀 준비를 했어요. 인트로, 그 다음에 6평에 대한 전체 총평. 이 인트로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 태도 전반과 관련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평에 대한 총평, 그 다음에 이제 어휘와 구문 설명. 요거는 뭐냐면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영어 절대평가 시대가 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근데 그래도 평가원 모의고사를 친 날은 총평이라도 보면서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 시간만이라도 공부를 좀 하라라는 의미에서 요번 6평에서 나왔던 어휘와 구문 설명을 좀 해볼 거고, 아우트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학습할 때 태도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로 파트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 사실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6평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아직까지 뭐 난이도 전반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건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시험이라는 것의 난이도는 이제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내가 요번에 성적이 왜 이럴까? 라는 후회는 뭐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후회를 딛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이냐. 이렇게 발전하려면요, 앞을 보고 달리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요걸 아셔야 돼요. 앞을 보고 달리려면요, 일단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었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자체의 총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야 앞을 보고 달릴 테니까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이거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평가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수능의 연계 체감률을, EBS 연계 체감률을 확실하게 유의미하게 높이겠다. 느껴지던가요? 아직 공식적으로 EBS에서 어떤 지문을 어떻게 평가원에서 연계한 거다라고 발표를 한 건 없습니다만 내일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는 유의미한 연계 체감률의 상승이 느껴질 만한 요소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EBS 연계 지문이 별로 느껴지는 지문들도 별로 없었고요. 오히려 뭐 소재 면에서 본다면 각종 다른 이제 사설 모의고사, 더데이즈 유얼데이 이런 거랑 뭐 소재가 겹치는 게 더 많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EBS와 연계 체감률이 느껴질 만한 지문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해 EBS 연계 뭐 체감률이 높아진다고 하던데 간접 연계 체감률이 높아진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이 정도로 된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의미는 없다라는 정도로. 그다음 두 번째로 신유형 아닌 신유형이 등장했는데, 그 30번이요. 그 보통 여기가 이제 문맥상의 어휘의 적절성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1, 2, 3, 4, 5번에 밑줄 쳐놓고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골라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A, B, C 파트 네모 박스로 뚫어놓고 이제 둘 중에 올바른 것을 골라라라고 문제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제가 신유형 아닌 신유형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절평 첫 해까지만 해도 이 패턴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 패턴의 문제가 있다가 한 4, 5년 안 나오다가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수험판에서 되게 많이 오랫동안 고여있는 고인물 수험생이 아닌 이상, 수험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뭐 고3들, N수생들이라고 해도 뭐 재수 3수생들 정도라면 이 유형의 문제들 자체를 별로 본 적이 없을 거야. 그래서 되게 이제 신유형처럼 느껴졌을 텐데,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문제가 되게 사설틱하다. 그 사설틱하다는 게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거든. 문제가 사설틱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도 사설틱한 문제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단단히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사설틱은 이거예요. 내가 본 적 없는 유형의 문제고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면 다 사설틱하네. 누가 정하는 거야? 제발 부탁이니까 좀 방구석 평가원장처럼 네가 뭘 안다고 사설틱하고 평가원스럽고 이걸 자꾸 나누는 거야.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 저도 지금까지 계속 기출을 공부해봐도 평가를 내는 문제를 보면 아직도 뭔가 새로운 것들 계속해서 얻고 하는 것들 많습니다. 근데 네가 뭘 안다고 이런 문제 하나 보고 사설틱하더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그 시간에 네 영어 실력이 낮았음을 그냥 냉정하게 받아들이세요. 무슨 소리야? 근데 어쨌든 이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럽게 할 만한 요소이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특징이 이건데, 빈칸이 보통 요 최근에 보면 31번 빈칸 문제가 빈칸 4문제 중에서 오답률 1위를 차지했던 적이 꽤 있습니다. 작년 6평도 그랬고요. 재작년 6평도 그랬고요. 근데 요번에 보면 31, 2번 문제는 확실하게 정답률이 높아요.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보면 전부 다 50%가 넘는 정답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또 33, 4번 같은 경우는 오답률 1, 2위를 기록할 정도로 확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간만에 킬러 문항과 비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명백하게 구별되는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시험들이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등급대가 애매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좀 한 3등급 정도 나온 친구들, 2,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어렵다고 느끼기 딱 좋은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학생들에게 좀 쉬웠던 거, 그래서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에게 좀 호재였던 요소가 요거였거든요. 간접쓰기. 그러니까 주제 제목 요지 문제, 빈칸 문제 이렇게 독해 능력을 묻는 게 아니라 순서 문제와 문장 삽입 문제처럼 간접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평가원에서 얘기한 건데, 또 35에서 40번까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중에 저는 이제 36에서 38번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36에서 39번까지요. 죄송합니다. 보통 그 유형은요, 요새는 거의 빈칸에 가까울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36, 7번 순서 찾기 문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문장 삽입 문제에서도 3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난하게 나왔거든요. 사실 이래 버리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었다면 다소의 점수 상승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31, 2번 문제 쉬웠고 36에서 38번 문제까지가 쉬웠으니까 평소에는 좀 틀리거나 헷갈렸었던 문제가 시험장에 쉽게 해결돼서 좀 등급대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뭐 이렇게만 보면 시험이 전체적으로 좀 쉽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 좀 다른 게 있죠. 엉뚱한 유형에서 여러분들 뒤통수를 좀 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번 어휘 문제, 요거는 이제 유형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좀 낯설었을 거고, 40번 요양문. 이게 오답률 탑5 안에 들 만한 문제는 아닌데 요양문 완성 치고는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번에 제가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될 거다라고 생각한 42번 어휘 문제예요. 요거는 지금 보니까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오답률 3, 4위 정도가 기록이 되네요. 3일 정도가 기록이 되는데 굉장히 이런 것도 좀 어려웠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하나 더 추가해보면 29번 어법 문제예요. 그 작년 수능에서도 어법이 2점 배점으로 출제가 됐고, 요번에도 이제 2점 배점으로 출제가 돼서 평가원은 어법을 좀 쉽게 낸다라고 기조로 정한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학생들에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만한 유형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법 문제 사설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을 제외한 몇 년간 절대평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계속 평가원이 많이 물어보고 있던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가 똑같이 출제됐다는 점, 요거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사설틱했다 뭐 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얻어가야 될지부터 좀 잘 보시라고요.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가 조금 나는 평소보다는 좀 쉽게 느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킬러 문항 잘 풀어서 그렇고요. 좀 간접쓰기 죄송합니다. 순서 삽입 문제가 좀 평이하게 출제됐던 거에 덕을 좀 많이 봤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평소보다 점수가 좀 떨어진 학생들은요, 반대로 빈칸의 킬러 문제에서 와장창 갔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빈칸만 잘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특히나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문장부터 잘 잡고 글 자체를 어느 정도 읽을 줄 알아야 예쁘게 풀리는 문제였고, 33번 문제 같은 경우도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까지는 감을 좀 잡더라도 선지를 붙이는 것도 글을 붙여읽는 능력 되게 많이 필요한, 글읽기 자체가 필요했던 패턴이거든요. 거기에 평소와는 다르게 문제 유형이 확 바뀌어서 났던 30번, 평소와는 다르게 정답 번호도 좀 앞에 있었고 문장 자체의 논리를 제대로 해결해야 됐던 42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이 그냥 치고 나니까 어려웠다 쉬웠다, 점수가 높았다 낮았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나에겐 어려웠고 어떤 점 때문에 나에겐 쉬웠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내가 딛고 있는 바닥이 어딘 줄 알아요. 그래야 어디로 가죠? 앞으로 나가죠. 됐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바닥이 어딘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이걸 바탕으로 자기 진단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앞으로 나가기 위한 실제 학습을 조금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이 파트 3는요, 이번 6평에 등장했던 어휘와 구문들 중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챙겼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거든요.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리는 것들이랑 겹치는 것도 되게 많은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원의 기조를 좀 정확하게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제가 이제 어휘 파트에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요새는 어휘도 절대로 예전처럼 그냥 덮어놓고 어려운 단어들 이런 거 안 냅니다. 여러분들이 본 적 있는 단어들의 낯선 의미를 많이 내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좀 잘 봐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시험지 기준으로 몇 번째 줄을 보면 이 단어가 나오는지도 다 해놨어요. 이 정도로 친절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generality라는 표현인데, 물론 이제 20번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죠. 이거 뭐 쉬운 유형이니까. 근데 저한테 아까 인스타로 보니까 DM 보내고 했던 친구가 여기서 이제 의문사 당하고 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단어 뜻만 정확하게 알아도 지문 읽는 게 확실히 좀 달라져요. 제가 다른 수업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general이라는 단어가
그냥 일반적인이 맞아요. 일반적인이 맞는데 생각 한번 해봐봐. 일반적인이라는 건 잘 생각 한번 해볼래?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학습법은 영어 학습에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다시 내가 지금 말씀드린 학습법은 영어 학습에 일반적으로 통용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한두 군데만 통한다는 얘기야? 두루두루 다 통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두루두루 다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general이라는 의미는요. 이런 느낌입니다. 두루두루. not one.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 이런 느낌이라고. 됐어? 그래서 한번 볼래? general hospital.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라 생각 한번 해볼까? 병원은 병원인데 두루두루 이것저것 다 진료해주는 병원. 네 글자로 무슨 병원? 그렇지. 종합병원이 돼야 된다고. 하나만 더 해볼까? anesthésia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 단어는 마취라는 뜻이거든. general anesthesia, 일반적인 마취라고 하지 말고 몸에 한 군데만 마취시키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 마취하는 거야. 네 글자로 무슨 마취? 전신 마취.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명사형 generality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아하, 이것저것 두루두루 다 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때 이 general의 정확한 반대말이 specific이에요. 그러니까 specific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구체적인이라고 잘 알고 계시는데 이제 specific이 정확하게 뭔지 알겠죠? 딱 한 영역에만 치우친 겁니다. 요거 딱 알고 계시면 20번 지문 보는 눈이 확 달라질 겁니다. specific, 하나에만 국한된 이런 느낌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2번에는 pay와 given 두 가지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 이 pay는 제 수업 때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다뤄진 적이 있거든. 얘는 기본적으로 지불하다가 맞아. 이건 웬만하면 다 아신다고. 근데 지불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도대체 뭐를 지불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pay the bill, 뭐 청구서를 지불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텐데 뒤에 어떤 명사도 없이 나와. 요럴 때 pay는 이익이 되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혹은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좀 영어권에서 자주 쓰는 속담 있죠. Honesty will pay. 정직이 가치가 있을 거예요. In the end, 결국에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 지문에서도 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given이라는 표현인데요. 보통 얘가 소위 얘기는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요런 꼴로 사용이 되거든. give가 원래 주다란 죄송합니다. 주다란 뜻이니까 수동의 의미로 뭐뭐를 수동의 의미로 주어지다, 뭐뭐를 받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뭐를 고려하면 뭐뭐를 고려하면 이 뜻 반드시 알아도 알겠지? 요 지문에서는 요 뜻으로 쓰였어. 미안해, 아재개가 하나 치고 갈게. 외우라고? 신라도 조선도 아니고 고려야. 미안.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이딴 걸 내가 준비를 해왔다고. 나도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 자, cover 한번 볼게요. cover.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뜻들이 엄청 많거든. 다 외워야 돼. 자, 1번 뜻은 덮다야, 덮다. 덮다. 근데 요거 한번 볼래? 이렇게 해볼까? cover up. 자, 부사할 때 up의 의미 생각하지 말고 up의 기본 위로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어떤 물건이 있어요? 위를 덮어버렸어요. 피디님, 어떤 물건 위를 탁 덮었어요. 겉에서 보면 보일 거야, 안 보일 거야? 안 보이죠? 딱 그런 느낌이 cover up입니다. 그래서 꽁꽁 숨기다의 뜻이에요. 숨기다. conceal의 뜻이죠. 자, 두 번째, 요게 뭔가를 다루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제 따위를 다루다. 그 다음 세 번째, 언론 관련한 뜻으로 쓰면 뭔가 취재하다, 보도하다의 뜻이 있어요. 네 번째, 어떤 비용 따위를 지불하다, 끌어다 쓴다, 충당하다의 뜻이 있고요. 다섯 번째, 특정한 거리를 가다라는 뜻이 있어. 아, 이게 너무 다른 뜻들이 다 한꺼번에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예문 한 번씩만 들어보면 느낌 딱 온다. 잘 들어봐봐. 이 책은 수능의 전 범위를 커버하는 책이에요. 커버한다. 느낌 딱 오죠? 또 얘기해볼까? 야, 요번 달 우리 잡지의 커버 기사는? 느낌 오니? 오케이. 야, 내가 용돈을 다 써버렸거든. 네가 요 비용 좀 커버해줄래? 됐죠? 로마의 지배 범위는 반경 5만 킬로미터를 커버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치? 다 이제 같이 커버하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외우세요. 한글 뜻을. 영어로 느낌만 알고 있다라고 되는 건 정말 축복받은 언어적인 센스가 있는 학생들만이거든. 대부분의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뜻 외우셔야 됩니다. 요 지문에서는 가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 놓치지 마세요. 뭐 하고 있냐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했지만 실제로 모르는 어휘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바닥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세인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어카운팅이라는 단어인데 조금 아쉬웠어.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요 단어가 사실 요번 주에 진행할 확실의 빈칸 편에서 수업 때 딱 다뤄야 될 첫 번째 지문에 있던 단어거든. 요것도 진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32번 문제 틀렸을 때 요 빈칸 문장 자체에 있는 어카운팅을 몰라가지고 문제 틀린 친구들 꽤 많았을 겁니다. 자, 어카운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요, 첫 번째 뜻은 이유라는 뜻이 있죠. 여기서 나온 제일 유명한 표현이 on account of입니다. on account of 무슨 뜻? 뭐뭐 때문에의 뜻이죠. because of의 뜻이라고, because of.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설명이라는 뜻이 있다고. 여기서 나온 표현이 account for 이죠. account for 무슨 뜻? 설명하다란 말이야. 세 번째로 account라는 단어 자체에 장부라는 뜻이 있어. 금융 장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계좌.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계정을 어카운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잘 봐봐. 요런 장부를 다루는 학문을 어카운팅이라고 합니다. 뭐죠? 회계학이에요, 회계학. 회계학, 계산서, 뭐 이런 의미라고. 됐지? 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이 지문에서는. 어카운팅, 뭐 계산. 응? 서로 이게 소셜 쉐어링, 사회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것과 관련한 얘기였잖아요. 사회적으로 노동력을 공유했을 때 최종 계산은 그 장부의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네 번째,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어카운트가 실제로 요게 2021학년도죠. 수능에서 31번 문제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뜻으로요. 네 번째 뜻으로요. 뭐냐면 중요성이라는 뜻. 자, 중요한 것이니까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요 뜻으로도 쓸 수 있다고요. 잘 알아두세요. 기출에 나온 적이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표현인데요. 들어본 적 있지? take into account. 아하. 야, 블라블라. 어떤 것을 take 가지고 오는 거야. into account. 내가 고려할 가치 속으로. 즉 원래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생각하는 중요성 속으로 가지고 오는 거야. 뭔가를 고려하다의 뜻이죠. 자, account 잘 외워두자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ubject라는 단어인데 이건 설명할까 말까를 좀 한참 고민하다가 내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야. 잘 따라와 봐봐. 원래 있잖아. 이 sub라는 말 자체가 아래를 나타내요. 아래를. 길 밑으로 다니는 서브웨이, 지하철이죠. 그죠? 바다 밑으로 다니는 서브머린, 잠수함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젝트는 뭐냐면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throw, 던지다의 뜻이에요. 쉽게 설명 한번 해볼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 기계 장치가 보이진 않겠지만 지금 앞에다가 PPT를 쏴주는 기계 장치가 있죠. 저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빔 프로젝터라고 불러요. 빔 프로젝터. 빛을 앞으로 젝터, 던져주는 장치. 빔 프로젝터이 되겠습니다. 그럼 subject 하면 아래로 던지는 거네. 아래로 던지는 거. 이게 이제 기본 의미야. 자,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명사로 썼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는 주제라는 뜻이 있고요. 2번 과목이라는 뜻이 있지. 이거는 내가 서브젝트에 어근 분리한 걸로 설명 안 할게 그냥. 세 번째, 문법적으로 얘기했을 때 주어의 뜻이 있어. 근데 생각해봐. 주어라는 건 문장의 주체거든요. 그래서 주체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네 번째 뜻 잘 봐봐. 자, 서브젝트 이렇게 쓸 수 있다.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어떤 행위의 아래에 던져져 있는 대상이라는 뜻이야.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게 이제 실험의 대상이 되는 피실험자. 사진이 대상이 되는 피사체. 마지막으로 통치의 대상이 되는 백성.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되게 짜증이 난다고. 주체 의미와 대상의 의미 서로 너무 상반되는 의미란 말이죠. 이거 두 개 어떻게 구분하는데? 이건 문맥을 봐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형용사로 쓰면요. 요게 사실은 이제 지문에 나왔을 때죠. 보통 subject to 요런 꼴로 쓰입니다. 보세요. 누구누구의 아래에 던져져 있는 이란 뜻이야. 뭐뭐의 영향하에 있는, 영향을 받는. 요 정도의 의미로 외워두시자고. 됐지?
오케이. 자, 단어 뭐 이제 설명 거의 다 끝나갑니다. 41, 2번에 terms라는 단어가 있거든. 요거 좀 잘 볼래?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term이라는 단어 있죠. term이라는 단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뭐 임기, 학기, 뭐 용어 이런 뜻이 있잖아. 얘랑 terms는 다른 단어라는 거야. 오케이? 아니 뭐 뉴의 복수형이 뉴스야? 아니잖아. 뉴와 뉴스는 다른 단어잖아. 똑같아. terms는 그냥 term과 다른 단어야. terms의 첫 번째 뜻은 뭔데?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문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얘가 조건이라는 뜻도 있어요. 세 번째 관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들은 다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요렇게 얘기하면 이제 6평에서 나왔던 여러분들이 알 법한 단어들의 다른 뜻들 다 설명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아니, 구문. 문장의 구조상으로 몇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만 좀 봐놓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 문장을 좀 되게 많이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딴 거 아닙니다. 여기 if예요, if. 자, 지문 어디에서 나오는지 나옵니다. 10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23번에. 여기 if를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하면 되게 어색해. 봐봐. only 밝혀지지 않은, 별로 우아하지도 않은 이 저장 공간은 만약에 그것들이 토론된다면 기껏 해봐야 제시됩니다. 이상하죠? 이거 어떤 의미냐면 even if에서 even이 생략된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거 봐봐. 밝혀지지 않은, 우아하지도 않은 저장 공간은 비록 토론된다 할지라도 기껏 해봐야 제시될 겁니다. 서비스 영역으로.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만약에보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알아두세요. even if에서 even은 생략될 수 있더라. 좀 특수한 패턴이지만 알아두도록 하세요. 저는 이런 패턴들이 살아나면 꽤나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패턴을 활용한 문제가 이미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2020학년도에 사관학교 문장 삽입 문제로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이제 저한테 확실히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3번도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딴 게 아니라 이건데요. 자, 여러분들 to 앞에 for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죠? to에 주어져. 누구누구가. 딱 그 패턴이라고. in order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 그러면 in order for it to exist 하면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된다고. 특히나 이게 이제 빈칸 문장이 여기 이렇게 뚫려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이제 해석을 좀 잘해도 뭔가 확실하게 문제를 풀기가 좀 좋았을 텐데, 여기 해석이 좀 어려워서 문제 풀기가 어렸을 경우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녀는 현실을 만들어내죠. 관찰자들에게 의존한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어떤 현실이야? 인간이 참여해야만 하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의 1번 문장입니다. 시험지 이제 네 번째 줄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딴 게 아니라 요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with 다음에요. 어떤 명사를 써요. 그 다음에 ing나 pp를 쓰잖아. 둘의 차이는 뭔지 알겠지? 능동과 수동이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with가 뭐뭐 함께잖아요. 그냥 그 의미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 함께, 뭐뭐 하는 것과 함께 뭐뭐 하면서. 수동이면 뭐뭐 되면서. 그럼 보세요. 규칙과 원형이 written down 다 적혀 있으면서, 그리고 구체화된 역할들이 created 창조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40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딴 게 아니라 요 구간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쉽게 기억해라. 조동사 나왔지. 뒤에 have, pp 나오면 전부 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뭐뭐 했었을 것 같다. 어떤 생명체의 먼 조상들은 진화시켰을 것 같다. 일련의 특징들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 41, 2번 파트인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지금 도치되어 있는 문장이야. 사실은 이제 이게 정답 구간으로 나왔던 문장이거든. 근데 이 문장 자체를 해석을 못해서 문제 틀렸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도치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자, only가 문두로 나가가지고 의문문의 어순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하나 첫 번째 판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컴마 다음에 위치 나오죠. 이거 앞문장 전체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볼래? 봐봐. 두 당사자들이 discuss the possibility further. 잘 보세요. 생각 잘해라. 가능성을 더 심도 깊게 토론을 해봤어. 그리고 난 발견을 딱 했거든. 아, 좀 뭔가 지출을 좀 조절한다거나 시작하는 날짜를 조절하는 게 협상될 수 있대요. 피디님, 이제 협상의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 협상의 가능성이 열리면요, 해결이 됩니까? 해결 방법이 닫히게 돼요. 해결 방법이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해결책은 facilitate, 촉진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해결책이 막힌다, 이렇게 나왔거든. 문맥만 보더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이것저것 새로운 협상 방법들이 열렸으니까 해결책이 닫히면 안 되죠. 열려야죠.
근데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라고. 이게 5단계 3의 문제거든요. 제가 1에서 구문 잘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수능 영어는요. 구문 잘 보고 어휘 잘하면요. 2등급 밑에 등급이 나오기도 쉽지도 않아요. 이런 것만 잘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1에서 한번 복습 잘 해보시라고 우리 6평에 나왔던 좀 어려웠던 어휘와 구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긴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도 총평에서 확실히 얻어가시는 게 있어야 되니까요. 요거 말고 자세한 문제풀이는 제가 이미 해설 강의 다 찍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우트로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발전은 앞을 보고 달리는 자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달콤한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앞을 보고 달리려면요. 방향 설정이 필수죠. 내가 보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야 제대로 보고 달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방향 설정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어휘 학습법을 알려드렸던 것처럼 각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글읽기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구문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지금 제가 이 캐스트를 찍고 있는 이 시점이 모의고사 치는 당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하루, 내일,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현장 수업이 있긴 하지만 그날까지 이제 철저하게 분석, 그리고 EBS에서 발표하는 연계율까지를 다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지금부터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캐스트, 아마 토요일 날 촬영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올라가는 캐스트가 될 텐데요. 그 캐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수능의 그날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커리큘럼 가이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평 대비 캐스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학습은 효율적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제가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만 오십시오. 방향 설정은 조정식이 제 이름을 걸고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을 전체를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지나간 일에 대한 회한과 한탄입니다. 털어버리시고요.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방향 설정을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커리큘럼 가이드 꼭 참조하세요. 바이바이.